나 여러분이나 왜 이렇게까지 지나간 일을 계속 곱씹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할까요? 이게 뭐 남들보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런 걸까요? 저는 요번에 두 번째 도전한 사업을 잘못된 동업으로 인해서 접게 되면서 사업이 두 번 망하고 뭐 그것 때문에 6년 만에 공황이랑 불면증이 재발했는데요. 밤에 진짜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또 이게 생각이 멈추질 않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동업자들이랑 뭐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겪었을 때 제가 분명 숨은 쉬고 있는데 여기 폐에까지 산소가 안 들어가고 막 목 위에서 숨이 딱 막히는 느낌? 이런 게 계속 들면서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그때 아 공황이 또 다시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나 공황이나 나름 이제 두 번째 겪다 보니까 이전처럼 냅다 병원에 가 약 처방부터 받는 게 아니라 뭐 이번에는 아, 도대체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원리를 좀 이해한 다음에 대처를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저의 예민함이란 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봤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게 단순히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보통의 묻어나신 분들이랑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예민함이 생기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신체화까지 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증상 원리를 좀 알게 되니까 오히려 전처럼 막 아,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거나 이런 게 확실히 덜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그만 생각하자, 아, 잊어버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사람이 아, 그만 생각하자, 생각하지 말자 막 이러면 더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또 몸도 안 좋아져가지고 또 약 먹게 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예민한 사람의 뇌 구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아, 지금 내 뇌가 이런 사건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행동을 내가 넣어줘서 이 지금 나의 뇌의 반응을 좀 컨트롤 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 예민함을 좀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면서 제 공황 증상 같은 게 좀 많이 완화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도대체 예민한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시면 예민함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좀 예민해서 미쳐 날뛰는 뇌를 다스릴 수 있을지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이 예민함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뇌 부위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머리 한가운데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편도체입니다. 그 진화적으로는 제일 오래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그 파충류 뇌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원초적인 뇌입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야생동물 같은 천적을 만나거나 이러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편도체가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심장에 피를 보내고 반대로 좀 소화나 이런 것처럼 당장 급하지 않은 기능은 다 꺼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도망치고 싸우는 데만 에너지를 몰아주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이마 바로 뒤에 뇌 제일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종 대비 인간이라는 종에서 가장 이 전두엽이 크게 발달하고 최근에 생긴 뇌 부위라고 합니다. 주로 뭔가 참고 막 계획하고 이런 것처럼 이성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요. 전두엽이라는 게 그래서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원초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이 앞쪽에 전두엽이 눌러서 억제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편도 활성화되는데 남들은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갈 소리나 표정이나 뭐 말 한마디나 이런 거에도 그냥 바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또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이 편도체를 진정시키려고 또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구조로 이제 예민한 사람들의 뇌가 돌아갑니다. 문제는 여긴데 그냥 무던한 분들의 뇌는 편도체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으니까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전두엽이 중간중간 쉴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예민한 사람의 전두엽은 온종일 이 편도체를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쉬지를 못해서 과로를 하고 있는 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별거 안 했는데 되게 맨날 아, 지친다, 피곤하다 이 말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아 이게 너무 아침에 집 나올 때 그냥 멀쩡하게 나왔는데 지하철이나 뭐 버스에서 옆 사람들이랑 막 부딪히고 뭐가 막 시끄럽고 이게 또 회사 가서 사람 만나면 표정이나 말투 하나하나가 다 자극으로 들어오니까 체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전두엽이 계속 편도체한테 야 그만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하니까 저녁쯤에는 이게 뇌가 지쳐가지고 방전되는 구조죠. 그리고 이렇게 전두엽이 지치게 되면 편도체가 혼자 날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초적인 되게 생존용 뇌만 돌아가면서 별거 아닌 것까지 전부 위협으로 읽으면서 자극이 몸에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생활 소음이 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막 못 참겠고 짜증이 나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랑 듣는 소리 크기는 똑같은데 뇌가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민하다 정체입니다. 그러면 이 예민함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듯이 예민함은 예민함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럼 뭐가 문제냐? 편도체가 문제다. 그러면 그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전두엽에게 휴식을 주면 우리 뇌는 좀 더 편안하게 자극에 둔감하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편도체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한번 신경 써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막 흥분하고 이럴 때 다들 심호흡하라고 하거나 명상해 보라고 뭐 추천을 하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런 거 들었을 때 그 말은 나도 하겠다 뭐 이랬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호흡을 천천히 흉부가 들릴 때까지 들이마시고 숨을 길게 내뱉게 되면 위주신경이 자극돼서 우리 몸에 부교감 신경이 켜진다고 해요. 이게 보통 과호흡이나 공황이 올 때 교감 신경은 엄청 활발하게 켜져 있고 부교감 신경은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안 됐을 때 공황이나 뭐 과호흡이나 이런 게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호흡만으로 부교감 신경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감 신경이랑 부교감 신경이 밸런스가 맞게 되면 심박도 느려지고 자연스럽게 편도체도 아, 지금이 위기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요번에 실제로 공황이 왔을 때 명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명상을 했을 때는 잡생각을 없애야지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이 호흡하는 행위가 내 편도체를 가라앉혀 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요번에 효과를 되게 많이 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잠이 진짜 중요하다. 잠 못 자면 예민해지는 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면 배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서도 잠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훨씬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전두엽을 제어하는 힘이 뚝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 잠드는 거 너무 힘든데? 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몸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운동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요번에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수면 명상도 병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만의 충전소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충전소는 진부하지만 나의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나 뭐 취미, 운동 이런 걸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여러 개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에 자기복합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를 이루는 영역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아도 덜 무너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를 이루는 게 뭐 직업이다. 나를 이루는 게 돈이다. 예, 이렇게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이게 흔들릴 때 나 전체가, 나라는 사람 전체가 같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취미든 뭐 운동이든 취향이든 사람이든 여러 군데에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충전소를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빠져도 나머지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게요.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 개개인과 잘 해보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판을 골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대하는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또 사람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순서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알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자 라는 건데요. 강아지든 등산이든 음악이든 게임이든 내가 말할 거리가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대화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쓸 필요가 없는 자리를 골라보는 거예요. 비록 이게 일하는 곳에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선 그런 관계를 더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기복합성의 개념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우리의 예민함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에서 오는 것이고 뇌를 잘 다루는 것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서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이 여유를 찾으면 이 예민함이란 게 남들이 못 보는 걸 발견해내는 창의성과 공감, 통찰로 바뀔 수 있다. 왜 실제로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 주변에서 봤을 때 꽤 예민한 분들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운도 좋았겠지만 또 그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의 기질을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에 HSP 직업 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고충이 있으신지 사례를 댓글로 많이 나눠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예민함을 관리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다른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더 발견을 하시고 삶에 적용시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댓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